믿기지 않는 일이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던 일본의 한 엄마가 스스로 한글을 배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 시작은 난독증을 앓던 아들이 글을 읽고 처음으로 웃었던 날이었습니다. 일본의 복잡한 문자 시스템이 무너지고 한국의 한글이 새로운 희망이 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지금부터 한글이 한 가족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마리입니다. 도쿄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한자 변환 때문에 머리를 쥐어짜는 거예요. 오늘도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또 막혔습니다.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려는데 변환 버튼을 누르면 수십 개의 한자 조합이 쏟아져 나와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매번 고민하게 됩니다. 아, 정말 짜증나네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옆자리 동료인 사토 씨가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죠. 마리 씨, 또 한자 때문에 고생하시는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실시라는 말을 쓰려다가 10분이나 걸렸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섞여 있는 우리 문자 체계는 정말 복잡해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져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하려다가 또 막혔어요. 회의라는 단어 하나 입력하는데도 선택해야 하죠. 틀리면 창피하니까 사전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또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하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퇴근길 전철에서 한자 학습 앱을 켜봤어요. 초등학생이 배워야 할 한자만 해도 1006자라고 하네요. 중학교 때까지 합치면 2136자. 정말 끝이 없어 보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10살 배기 아들 료타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료타야, 뭐 하고 있어? 엄마, 한자 숙제예요. 너무 어려워요. 아이의 표정을 보니 답답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매일 겪고 있는 일이라 료타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됐어요. 사실 일본인으로서 한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매일 이 복잡한 문자들과 씨름하면서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복잡한 문자 때문에 업무가 늦어진 적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료타를 깨우러 갔는데 아이가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았어요. 료타야, 늦겠어. 일어나야지.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료타의 목소리에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활발한 아이였는데 요즘 들어 이상했어요. 왜? 몸이 아파? 아니요. 그냥 가기 싫어요. 억지로 학교에 보낸 후 저는 회사에서도 계속 료타 생각을 했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료타가 또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한자 숙제였어요. 료타야, 어디가 어려워? 아이가 고개를 들더니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바보인가 봐요.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못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료타의 공책을 들여다보니 한자 시험지가 보였어요. 빨간 펜으로 표시된 틀린 답들이 가득했죠. 산이라는 뜻의 한자를 쓰는 문제에서 료타는 을 썼더라고요. 은강을 뜻하는 한자인데 말이에요.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린 거겠죠. 료타야, 괜찮아. 엄마도 어려워해. 정말요? 엄마도 한자 어려워하세요? 그럼 엄마는 어른인데도 매일 틀려. 료타가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료타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료타 어머님,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료타 군이 요즘 한자 시험에서 계속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한자만 유독 어려워하네요.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가끔 놀리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료타가 놀림을 받고 있다니. 그날 밤 료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료타야,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해? 료타가 한참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자 바보라고 해요. 저만 시험 점수가 낮으니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니. 료타야, 넌 바보가 아니야. 한자가 어려운 거지. 그런데 왜 저만 어려워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한자는 정말 어려운 문자 체계입니다.
같은 한자라도 읽는 방법이 여러 개이고 뜻도 다양하죠. 어른인 저도 헷갈리는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료타가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속상했어요. 공부에 대한 흥미마저 잃을까봐 걱정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녀가 문자 학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시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료타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자 학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일주일 후 회사 동료인 야마다 씨와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 야마다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야마다 씨,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어제 한국 친구를 만났거든요. 대학 때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인데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요? 야마다 씨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 문자 얘기요. 한글이라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한글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대로 들어봤습니다. 물론 한국에 그런 문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한글이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글자 수가 엄청 적대요.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라고 하니까 총 24개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24개요? 저도 모르게 놀란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우리가 히라가나만 해도 46개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조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말이죠. 야마다 씨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조합한다니. 그리고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대요. 한자처럼 뜻을 외울 필요도 없고 읽는 방법이 여러 개인 것도 아니고요. 그 순간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다고요? 정말요?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다고요? 네, 친구가 그러는데 한글을 만든 사람이 과학적으로 설계했다고 해요. 발음하는 입모양까지 고려해서 글자를 만들었다나 뭐라나.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한글 생각만 났어요. 24개의 글자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일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켰습니다. 한글이라고 검색해봤어요.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만드셨다고 하네요. 그것도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기 쉽도록.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더 찾아보니 한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더라고요. 예를 들어가라는 글자는 기역과 아를 합친 거라고. 정말 신기하네요. 료타가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뭔가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궁금해했어요. 엄마, 뭐 보세요? 한글이라는 거야. 한국 글자인데 정말 재미있네. 어떻게 재미있어요? 24개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대. 료타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정말요? 24개만요? 응. 그리고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다고 해. 료타가 자신의 한자 숙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럼 한자보다 쉬운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정말 쉬울까요? 아직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날 밤 늦게까지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였어요. 자음은 발음할 때의 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네요. 이런 문자가 정말 있구나. 혹시 여러분도 처음 한글에 대해 알게 됐을 때 이런 기분이셨나요? 놀랍고 신기하면서도 뭔가 희망적인 느낌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글 학습 사이트를 찾아서 가입했어요. 첫 번째 수업은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나씩 따라하면서 읽어봤어요. 신기한 게 정말 발음하는 입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었어요. 정말 과학적이네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일본어가 나와 달리 규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모음도 배워봤어요. 아, 오, 우. 이것도 정말 단순했습니다. 세로선과 가로선, 그리고 점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기역과 아를 합쳐서 가가 되고 니은과 아를 합쳐서 나가 되는 식이었죠. 이거 정말 레고 블록 같네요. 한자를 쓸 때는 항상 복잡한 획순을 생각해야 했는데 한글은 그런 게 없었어요.
조합 규칙만 알면 되니까 훨씬 쉬웠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심시간마다 한글 공부를 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단어들을 하나씩 익혀나갔죠. 사과, 바나나, 우유. 간단한 단어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처음 보는 한글 단어도 소리나는 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자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처음 보는 한자는 뜻도 모르고 읽는 법도 모르죠. 야마다 씨가 옆에서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마리 씨, 요즘 한글 공부하시는군요. 어때요? 정말 재미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쉬워서 놀랐어요. 그래요? 저도 관심이 있는데.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료타와 함께 한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료타야, 이거 봐. 이게 한글이야. 와, 엄마 정말 읽을 수 있어요? 응. 아직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간단한 건 읽을 수 있어. 료타에게 가나다라를 보여줬어요. 료타가 따라서 읽어보더니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쉬운 것 같은데요? 그렇지. 한자보다 훨씬 쉬워. 그때부터 료타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한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아이가 한글에는 흥미를 보이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기본적인 한글은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의미는 모르지만 소리내서 읽는 건 가능했어요. 한자 변환 때문에 매번 고생하던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한글로 메모를 해보니까 생각하는 속도대로 쓸 수 있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었구나. 처음으로 문자가 복잡하지 않은 세상을 맛본 기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복잡한 걸 간단하게 바꿨을 때의 그 시원한 느낌 아시나요? 그날 밤 료타에게 말했습니다. 료타야, 엄마가 한글 더 배워서 너한테 가르쳐 줄까? 료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정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드디어 료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료타와 본격적인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료타야, 오늘부터 엄마가 한글 가르쳐 줄게. 네, 엄마. 정말 기대돼요. 료타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졌어요. 한자 공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먼저 자음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기억이야. 가위바위보 할 때 가자 소리가 나는 글자야. 기억이요? 정말 간단하네요. 료타가 따라 써보더니 금세 익혔어요. 한자를 배울 때는 몇 번을 반복해도 틀렸는데 한글은 한 번에 따라 쓰더라고요. 이번엔 니은이야. 나비의 나 소리야. 니은. 이것도 쉬워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료타가 기본 자음을 다 익혔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엄마,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한자보다 훨씬 쉬워요. 료타의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한자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아이가 이렇게 밝아지다니. 다음에는 모음을 가르쳐 줬어요. 이건 아야. 아기의 아 소리지. 아, 정말 간단하네요. 모음도 금세 익혔습니다. 료타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다만 한자가 너무 어려웠을 뿐이죠. 이제 조합해보자.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요? 맞아. 정말 잘했어. 료타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간단한 단어들을 만들어 봤어요. 나무, 바다, 하늘. 하나씩 읽어보면서 료타가 점점 흥미를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신기해요. 처음 보는 글자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이야. 저녁 먹을 때 료타가 남편에게 자랑했어요. 아빠, 저 한글 배웠어요. 보세요. 료타가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봤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써본 거였어요. 오, 료타가 한글을 쓸 줄 아는구나. 남편도 신기해하면서 격려해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료타가 기본적인 한글 읽기는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의미는 모르지만 소리내서 읽는 건 가능했죠. 엄마, 한글 책도 있어요? 응. 인터넷에서 찾아보자. 한글로 된 동화책을 찾아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료타가 처음으로 스스로 책을 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더듬더듬 읽었지만 며칠 지나니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엄마, 이 이야기 재미있어요. 내용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한자 책을 읽을 때는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한글은 달랐어요. 글자 읽기가 쉬우니까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한 달 후에는 료타가 한글로 간단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았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물론 한국어 단어를 많이 모르니까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한 거였지만 그래도 스스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어요.
료타야, 정말 잘 쓴다. 엄마, 한글로 쓰니까 생각하는 게 자유로워져요. 한자는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느라 정작 하고 싶은 말을 잊어버렸는데 료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진짜 원했던 건 복잡한 문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였구나. 혹시 여러분 자녀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복잡한 문자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잃었던 경험 말이에요. 료타는 이제 한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학교에서는 여전히 한자를 배워야 했지만 집에서는 한글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거든요. 엄마, 한글 배우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료타가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한글을 배운 지 2달 정도 지나자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한글 얘기가 나왔어요. 마리 씨, 요즘 한글 공부 어때요? 사토 씨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정말 좋아요. 업무할 때도 메모를 한글로 하니까 훨씬 빨라졌어요. 정말요? 어떻게요? 한자 변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바로 쓸 수 있거든요. 동료들이 관심 있는 표정을 보였어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야마다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쉬워요. 하루에 30분씩만 해도 한 달이면 기본은 익힐 수 있어요. 그날부터 몇몇 동료들이 한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마리 씨, 한글 배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떤 교재가 좋아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사토 씨와 야마다 씨, 그리고 다나카 씨까지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리 씨가 추천해준 앱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네요. 사토 씨가 말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한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고 답해주면서 금세 친해졌죠.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요? 이건 히읗이에요. 하늘의 하솔이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희 팀에서 간단한 메모는 한글로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회의 중에도 한글로 메모를 하니까 정말 편했습니다. 한자 변환 때문에 회의 내용을 놓치는 일이 없어졌어요. 정말 효율적이네요. 야마다 씨가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생각하는 속도대로 쓸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도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업무 보고서도 한글로 초안을 작성한 후에 일본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니까 내용 구성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부장님도 저희 팀의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요즘 너희 팀 업무 속도가 빨라진 것 같은데? 네, 새로운 메모 방식을 도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한글이라고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업무 효율이 올라간 건 사실이었어요. 복잡한 한자 변환 과정이 없어지니까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팀에서도 저희 팀의 변화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마리 씨 팀은 어떻게 업무를 그렇게 빨리 처리해요?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관심 있으시면 알려드릴게요.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배워보고 싶어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한 달 후에는 회사에서 비공식적인 한글 학습 모임이 생겼어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거죠. 오늘은 복합 모음을 배워볼까요? 네, 좋아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15명까지 늘어났어요.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업무 효율을 높인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기죠? 모임 참가자들 모두 한글의 효율성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신세계네요. 왜 이런 문자가 있는 줄 몰랐을까요? 마리 씨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뻔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정말 기뻤어요. 료타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한글을 배우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 학습 모임이 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마리 씨, 요즘 한글 모임 얘기가 다른 부서까지 퍼졌더군요. 네. 혹시 문제가 될까요? 글쎄요. 사람들 반응이 좀 복잡해요. 부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은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일본인이 왜 다른 나라 문자를 배워야 하나요? 총무팀의 스즈키 씨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자 체계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영업팀의 다케다 씨도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들리는 대화들이 바뀌었습니다.
한글이 효율적이라는 건 하지만 우리 전통을 버릴 수는 없죠.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건가요? 한편에서는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실제로 업무 효율이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요. 시대가 변했는데 고집만 부릴 수는 없죠. 왜 좋은 건 배우면 안 되나요? 회사뿐만 아니라 료타의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료타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선생님이 한글 배우는 거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왜? 일본 학생은 일본어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료타는 한글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는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어요. 요즘 한글 배우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던데요. 글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 아이도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글 학습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실용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더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효율적인 건 배워야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통 교육이 더 중요해요.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어요. 한자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뜨거웠어요. 한글 학습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댓글들이 폭발했죠. 일본 교육의 위기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된다. 좋은 건 배우는 게 당연하다. 저는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를 배우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놀라웠어요. 분명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주변의 반대에 부딪혀본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힘들고 고민스럽죠? 료타가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야, 료타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이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료타를 보면서 더욱 확신이 생겼어요. 이 길이 맞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사회적 압력이 거세졌지만 한글 학습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장점을 알려야겠어요. 회사 한글 모임에서 제안했습니다. 어떻게요? 야마다 씨가 물어봤어요. 공식적으로 한글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들 망설였습니다. 사회적 반발이 클 텐데. 하지만 한글로 인한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달랐어요. 마리 씨 말이 맞아요. 좋은 건 널리 알려야죠. 사토 씨가 지지해줬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어요. 한 명씩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회사 내에서 한글 교육 세미나를 열기로 했어요. 한글 학습의 실용적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호기심이 많았던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 학습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글 도입 후 저희 팀의 업무 효율이 30% 향상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메모 작성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아이디어 기록도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전통 문자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글은 보완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일본어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제 아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문자 학습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어요. 발표 후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합리적이네요.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한글 교육의 장점을 설명했어요.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료타의 변화를 직접 보셨잖아요.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점점 더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학교에서 비공식 한글 교실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는데 금세 50명으로 늘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우리 아이도 흥미를 보여요. 료타도 친구들과 함께 한글을 배우게 됐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엄마, 친구들도 한글이 재미있대요. 료타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시대 변화에 맞춰야죠.
물론 반대 의견도 여전했지만 실용성을 체험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년 후, 저와 료타는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엄마,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응, 한글을 직접 사용해 볼 기회야. 한글 덕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기분이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료타가 말했습니다. 엄마, 한글 배우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자신감이 생겼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저 역시 한글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어요. 업무 효율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낸 성취감까지. 한글이 일본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문자 체계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인식과 가능성을 넓혀준 변화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으로 인생이 바뀐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값진 경험이죠? 지금도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료타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준 열쇠였다고.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이에요.